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8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차트로 달러 인덱스, 비트코인 선물, 비트코인 도미넌스, XRP 달러 차트와 XRP BTC 차트 이렇게 이제 보고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네스닥 업데이트, 두 번째로 유럽 시위와 미국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시위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블랙아웃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블랙아웃이 가능할까? 그 부분을 이야기해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데이비드 숄츠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차트로 돌아서 먼저 달러 인덱스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93.29 월봉 차트인데,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하향하는, 이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달러의 가치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추세 속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물론 이 우하향하는 채널 안에서 이렇게 이제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다, 올라왔다, 이 사이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 채널 상단 맞고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하락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 달러 가치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하락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달러 인덱스 차트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이는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이탈한 상태에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이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달러 가치 하락이 결국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디지털 자산으로의 어떤 수요를 저는 이제 불러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저점 연결한 추세선을 보면 이 우하향하는 채널 상단부 맞고 올해 이제 4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이 저점 연결한 추세를 이탈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탈을 했고, 지지난달에 첫 번째 추세선 이탈하고, 지난달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다시 한번 떨어진 다음에 이번 달에는 지금 이제 이 360월선, 이 보라색 360월선, 물론 이제 터치는 안 했지만 360월선 근처에서 한 차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360월선, 120월선, 또 이제 200월선도 약간 들려있는 상태여서 중간중간에 이 달러 인덱스 반등은 있겠지만, 결국에 대중들도 달러가 계속해서 풀렸고 만약 근본위로 넘어간다 라는 걸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달러를 급격히 이제 포기를 하고 다른 자산으로 눈을 돌리면서 달러 인덱스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선물 차트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1305달러인데, 지난번에 박빌브님이 비트코인 선물 차트 이제 의견 주셨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올 때 이 갭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9,600, 9,700달러, 9,700달러와 9,900달러 이 사이에 이제 갭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하락을 할 때 이 갭을 메꾸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이제 갭이 존재하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지는 못했고, 아마 이제 이 부분에서도 저는 좀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이제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갭을 메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숏 포지션을 취할 것이고요. 이 갭을 이제 안 메꾸고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 이제 롱 포지션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야, 이 갭을 안 메꿨으니까 한 번은 빠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숏 포지션이 좀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갭을 메꾸지 않고 저는 이제 반등을 해줄 수 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갭은 무조건 메꾸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메꾸더라도 이게 지금 당장 안 메꾸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나중에 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염두를 해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1257달러로 오늘 이제 119달러 다시 하락을 해서 약간 이제 빠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좀 중요 라인에 이제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봉 차트고, 보시면 이 큰 삼각수렴, 빨간색 큰 삼각수렴 이 안에서 지금 이번에 이 아래 추세선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 주다가 지난주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 위에 있는 라인, 이 위에 있는 삼각수렴의 이 추세선까지 눌러줬습니다. 약간 이제 이탈을 한 상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봉에서 빨간색 20주선 지지받고 지금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 있고, 제가 이제 박스 상단, 박스 하단, 박스 중심이 이 1250달러, 1300달러 이 라인을 이제 박스 중심으로 봤을 때, 이 박스 중심에서 현재 이제 상단부까지 이제 올라와서 상단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박스 중심까지
눌러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박스 하단부로 완전히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상승 방향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 이제 20주선 터치하고 반등을 살짝 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하방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상방 관점을 이제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121선, 이 검정색 121선, 그 다음에 201선, 361선, 그리고 이제 21, 51 완전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21과 51이 데드크로스가 나려고 해요. 이 부분을 이제 안 좋게 볼 거냐? 물론 이제 데드크로스 나는 부분은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골든크로스 났을 때도 무조건 골든크로스가 좋은 게 아니라 이평선이 수렴해 있는 상태에서 그때 이제 에너지가 모여 있는 상태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면 그때 이제 밀어 올리는 그런 이제 힘으로 작용되고, 오히려 이제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때는 그때는 한번 쉬었다가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도 반대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오히려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데드크로스로 인해서 아래로 추가적으로 빠지기보다는 상승해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 박스 중심을 크게 깨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반등을 기대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틱도 이렇게 이제 20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골크 만들어주면서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도록 할게요. 지금 도미넌스 주봉 차트를 보면 현재 이제 60.7로 뭐 큰 변화는 없는데, 우선 이제 위치는 계속해서 이제 120주선 아래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5주째 봉 마감한 걸 보면 거의 이제 60에서 이 뭐 61, 이 근처에서 이제 계속해서 놀아서 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검정색, 이 검정색 120주선을 지난주에 이제 완전히 이탈해서 봉이 마감이 이루어졌고, 물론 이제 지난주에 비트코인 하락하고 암호화폐가 전체적으로 이제 빠지면서 주중에 이제 비트코인 좀 덜 빠질 때 이렇게 도미넌스가 크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윗꼬리로 처리가 된 거죠.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 이제 봉 마감은 120주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고, 현재 위치도 120주선 아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일봉 차트에서 이제 완전히 역배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21이평선, 21이평선과 이격이 벌어졌다가 좁혔다가, 벌어졌다 좁혔다,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해주고 있고,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 시장 빠질 때 그때 좀 비트코인이 덜 빠지면서 이렇게 이제 51이평선까지 한 차례 터치를 해줬고, 터치를 해줬지만 결국에 이제 봉 마감은 계속해서 이제 120주선 아래에서 이제 마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일봉에서도 이 61.5 라인, 이 라인 위로 올라가서 봉 마감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저는 하방 압력을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 도미넌스 차트가 한번 크게 무너질 때가 언제 나타날 거냐, 이거는 이제 대형 알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XRP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한 차례 좀 크게 슈팅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도미넌스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XRP 달러 차트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봉 차트고, 지금 이제 0.24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0주선과 초록색 50주선 이 자리까지 눌러줬고, 지금 이제 눌러준 위치가 보시면 올해 5월달 반등했다가 맞고 떨어졌던 그 라인까지 눌러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인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XRP도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우선 이제 20주와 50주가 만나긴 했는데 완전히 골든크로스가 지금 이루어지진 않은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2017년도와 그림이 다른 건 뭐냐면, 2017년도는 보시는 것처럼 이 검정색 120주선이 완전히 수평의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 120주선이 살짝 우하향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상승해서 이 120주선을 넘기가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이더리움 차트도 이번에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120주선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보시면 120주선이 이렇게 이제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우하향에서 내려오던 이 120주선을 돌파시키면서
한 번에 이 주황색 200주선까지 돌파시키고 반등을 해주고 다시 이제 눌러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주선이 이제 올라와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200주선, 이 주황색 200주선까지 골든 크로스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하락은 20주선과 이제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20주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그런 조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XRP 달러 차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우하향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지만 이 부분도 이더리움과 같이 한 번에 이제 돌파시키면서 이 200주선까지 한 번에 뛰어넘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XRP 이제 BTC 차트랑 같이 이제 비교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2348 사토시인데 이제 의견이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위치 이 20주선과 이 50주선 사이에 지금 껴있는 상태인데 이 모습이 2016년도 이때 이제 9월달, 10월달 이때 위치로 이제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그 이후에 한 차례 하락이 더 나오고 한 차례 하락이 더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3개월, 4개월 정도를 더 딜레이 시키고 돌파해서 이제 올라가는 이 그림하고 지금 제가 이제 그린 그림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락세기 돌파하고 여기서 이제 20주선과 50주선 사이에 머무르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서 한 번에 이와 같이 이 120주선을 뛰어넘는 이 그림이 나올 거냐. 두 가지 이제 경우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경우보다는 저는 두 번째 경우가 좀 더 확률이 높아 보인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이제 돌파를 시키고 한 번에 이제 넘어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이후로 지금 뭐 차트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이제 진행될 확률도 있겠지만 방금 전에 봤던 그 이더리움 차트와 비교해서 봤을 때 XRP 차트도 지금 달러 차트에서도 이더리움 차트와 같은 거의 이제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차트 같은 경우도 6주에서 7주 사이에 120주선 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한 번에 돌파시키면서 상승을 했고 그럼 이제 XRP 차트도 이번 주가 이제 6주차가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그와 같은 이더리움 상승과 같은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50주선을 이제 돌파시킬 것이고 50주선을 돌파한다라는 의미는 한 번에 이 120주선까지 저는 넘어가는 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스토캐스틱 주봉에서도 다른 점은 뭐냐면 이때 2016년도 9월달, 10월달에는 이 스토캐스틱 위치가 한 45, 46 위치였어요. 그래서 지금 45, 46 위치는 이때입니다. 2020년 3월 이때였고 오히려 지금은 이 스토캐스틱 위치가 80까지 찍고 지금 현재 한 70 정도의 위치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17년도 이 3월달 이때 위치와 스토캐스틱 위치도 흡사해 보인다. 그래서 물론 이제 3개월, 4개월 딜레이 돼서 올라가느냐 물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이더리움 먼저 올라갔고 대형 알트코인 움직이고 지금 도미넌스도 무너지고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리플도 여기서 이제 50주선 넘어서 상승할 확률이 저는 이제 좀 더 높아 보이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8월 31일자로 이 스위프트가 종료되고 9월 1일부로 QFS로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QFS 제가 지난 시간에 QFS를 쭉 설명을 드리면서 그 QFS에서 근본이 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사용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이 선택이 돼야 되고 그 선택되는 기간이 여기서 다시 올해 말 또는 내년 1월달, 2월달까지 계속 딜레이가 될 수는 없다. 빠르게 이 부분을 이제 전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제 머무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할 때 작년 2016년도 10월보다는 오히려 이때 2017년도 이 2월달, 3월달 이 위치로 이제 보는 게 맞고 물론 이제 여기에서 모습이 이제 2017년도 그 리플 차트와 동일하진 않지만 지금 이제 이더리움 차트와 비교해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그 이후에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네세라 게세라 업데이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세라 게세라 업데이트 보기 전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도 분명히 이제 디지털 자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디지털 자산과 연결이 되어 있고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이제 이런 부분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은 그냥 패스라고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네스라 게세라 관련 업데이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계속 봤던 이 US 데클락, 이 안에 그 모기지 부채 항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XRP 조커님이 올려주셨어요. 모기지 부채가 US 데클락에서 사라졌습니다. 높이 올라가 쓰나미에 대비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US 데클락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모기지, 제가 이제 예전 거를 따로 이제 캡처를 안 해놨는데, 예전 거에는 그 분명히 이제 모기지 그 부채가 있었습니다. 그 항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것도 이 네스라 게세라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17번으로 세계 평화의 확립 및 준수, 이렇게 되어 있고, 세르비아와 코소보가 경제 정상화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또 다른 역사적인 합의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이 내용이 재밌어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잠시 뒤에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드 디어란 분이 속보로 이게 이제 9월 5일자로 세르비아와 코소보가 경제 정상화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이제 올렸고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사화가 돼서 언론에서 보도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주류 언론에서 이 내용이 보도되는 거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과 평화를 위한 또 다른 좋은 날, 무슬림 다수인 코소보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와 외교 관계 수립에 동의를 했다. 잘했어. 더 많은 이슬람과 아랍 국가들이 곧 뒤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썼고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또 다른 날, 축하하다. 세르비아와 코소보에 이것은 중요한 진전입니다. 발칸반도와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이 지도자들을 도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잠시 후에 다른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세르비아와 코소보, 세르비아 대통령하고 코소보 총리를 이 백악관으로 불러서 이 경제 정상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합의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영상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오른쪽에 앉아 계신 이 분이 세르비아 대통령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보시면 그 합의문을 이제 발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르비아 대통령이 갑자기 표정이 내가 이제 이야기한 거랑 뭔가 다르다라는 표정을 지면서 그 합의문을 이제 들춰보고 이게 뭐지 하는 그런 표정으로 하고요.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만집니다. 약간 황당한 듯한 그런 이제 표정을 지면서 만졌는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이 지금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세르비아 대통령과 코소보 총리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선까지 이 합의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안 했었고, 그래서 그 합의문에 실제로 이야기가 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 세르비아 대통령이 저런 황당한 좀 표정을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강대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G7 국가들, 이런 나라들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동안에 각 그 지역별로 뭔가 이제 그 각 나라의, 두 나라의 어떤 역사적으로라든가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서로 좀 대립관계에 있던 그런 나라들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불러서 경제 뭐 합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통일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지난번 그 중동 일도 마찬가지고 이번 세르비아 코소보 일도 저는 이제 그와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 중간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리고 경제는 그것들을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두 나라를 통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부터 나에게 너무나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중간을 건너뛰고요.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엄청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양국에
훨씬 더 쉽게 미국을 개방합니다.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전쟁 국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환상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으며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 사람들은 환상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환상적인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도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전 세계의 이런 분쟁 국가들도 다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통일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주도하에 이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경제 통일 형태로 진행되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진행되든지 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주도하에 우리나라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제가 이제 작년에 보여드렸던 그 마빈 게이 그림, 그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빈 게이 그림의 그 왼쪽 하단부에 있는 이 김정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 우리나라 이제 인물은 없는데 중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껴 있습니다. 지금 세르비아, 코소보의 이런 경제 통일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와 북한도 이와 같은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 주도하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잠깐만요. 19번 내용인데, 은폐되었던 프리에너지, 반중력 장치, 음향 치료를 포함한 첨단 기술의 공개, 이렇게 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4년 전에 한 이야기예요. 숨겨진 약물 규제 완화로 암 종식 약속, 이렇게 되어 있고, 방금 전에 봤던 이제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2016년도에 올라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이미 이제 그 암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은 있지만 이 제약회사와 어떤 정치권과의 로비 관계로 인해서 이런 약들, 나올 수 있는 약들, 신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형 제약회사들의 약값을 계속해서 이제 인하시키고 압력을 넣으면서 앞으로 인류의 어떤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암들을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신약들을 계속해서 내놓을 거다. 불치병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2번 내용으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유럽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시위가 약간 다른, 형태를 띠고 있고, 시위가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 유럽에서 자유를 달라, 노 마스크 시위가 이제 벌어지고 있고, 물론 이제 각 나라별로 약간 시위를 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다른 부분도 있지만, 마스크 벗을 자유를 달라, 유럽서 시위 확산, 스페인 구호 외치며 거리 행진. 그 스페인에서도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지나가는 행인을 경찰들이 체포하자, 그 시민들이 오히려 이제 경찰들을 둘러싸고 자유를 외치면서 그 시민을 이제 풀어주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동영상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도 마스크에 구멍 뚫고 착용, 영국과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제 이 기사는 우리나라 동아일보에 올라온 기사인데 이 내용은 이제 읽진 않을게요. 그래서 지금 약간 평화적인 시위로 자유를 달라라는 이 시위가 지금 유럽에서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미국의 시위는 약간 다른데, 미국의 시위는 그 안티파가 주도하는 폭력적 시위예요. 약간 영화 조커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제 폭력적 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로스의 그 자금 후원을 받은 안티파가 폭력적 시위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관련 영상을 잠깐 볼게요. 지금 이제 이 시위는 그 위스콘신에서 밤에 이 중고차 매장에 시위대, 이 안티파 시위대가 중고차 매장에 이제 차들에 불을 지른 이제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폭력 시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미국 시위고, 지금 이제 식당에서 저녁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식사하는 데 가서 밥상을 그냥 엎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엎어버리고 내쫓습니다. 내쫓고, 이 시위대가 파티 끝났으니까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이거 뉴욕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위가 그 유럽 지역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벌어지는 시위가 양상이 이제 다르다. 그래서 유럽 시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유럽 시위는 그 시위대를 이제 응원을 하고 있고, 미국 시위는 지금 그 경찰, 그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을, 그 연방군을 또 이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 중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끌어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발표를 했고, 조지 소로스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신세계 질서라고 부르는 것을 도입하기 위한 글로벌 엘리트의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소로스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현재 질서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신세계 질서를 만들고 소유하면서 이 신세계 질서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미 유럽의 주요 지도자들을 자신 손 안에, 그리고 전 세계 대기업들, 전 세계 언론들을 이미 자신 손 안에 집어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이제 컨트롤 할 수 있었더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세계 단위라도 그와 같은 형태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그의 목표였는데, 그의 뜻대로 이제 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 주도하에, 미국 주도하에 지금 세계 단일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4차 산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네세라 게세라가 작동되고 세계 평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보고 3번으로 넘어가서 블랙아웃 과연 가능할까? 지금 블랙아웃 이야기는 7월 달에도 이제 블랙아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렸는데 그때 뭐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다시 블랙아웃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제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된다라고 하면 이 블랙아웃이 왜 필요한지 그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예상 기간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예상 기간은 9월 10일에서 9월 21일, 약 10일 정도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블랙아웃의 그런 목적은 뭐냐? 그 비상 방송, 그 EBS라고 써 있는데 그 긴급 방송 시스템, 그러니까 이머전시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이 EBS를 통해 오바마 게이트, 힐러리, 앱스테인 등 딥스테이트의 그동안의 악행과 증거 영상 등을 대중에게 공개를 하는 것이 이 블랙아웃의 이제 목적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정치권과 연계된 인신매매 조직 공개가 주요 목적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인신매매범들이 굉장히 많이 검거가 됐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인신매매범들이 잡고 있던 이제 아이들이 많이 이제 구출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3번으로 블랙아웃이 그럼 이제 필요한 이유는 뭐냐? 새로운 황금의 시대로 넘어가기 전 AI, 퀀텀 컴퓨터, 뉴럴링크, 그 모든 자료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인류가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제 공유하는 그런 이제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텔레파시와 뭐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입력 장치라든가 출력 장치 필요 없이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제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텔레파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와 같은 기능이 이 뉴럴링크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이제 시대가 되는데, 그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전 세계 인류가 하나가 되는 이런 통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요즘 특히 날이 갈수록 이 남녀, 인종, 종교, 정당 간의 분열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AI, 퀀텀 컴퓨터, 뉴럴링크가 완전 자리 잡게 됐을 때 이런 사회적 갈등이 계속해서 이제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류의 결말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인류의 어떤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려면 이 4차 산업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이런 갈등 요소들을 최대한 해소를 시키고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단계로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블랙아웃을 만들고 블랙아웃 기간 동안 대각성을 통해서 최대한 사람들이 통합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데이비드 숄츠의 트위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플 589님이 올려주신 내용인데, 아버지는 솜사탕을 정말 맛있게 드시고 계신다.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데이비드 숄츠가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위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나 이거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이제 CNN에서 주말 동안 독일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독일 시위대 중에 이렇게 이제 메르켈이 히틀러의 딸이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이제 CNN 방송을 통해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이 내용은 지금 전기를 감독하는 캘리포니아 회사가 2단계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정전이 예상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건 이제 미스터 프리 예전에 이제 올렸던 이미지인데, 그 비상방송을 암시하는, 긴급 비상방송을 암시하는 이런 이제 이미지를 올렸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데이비드 숄츠 이제 트위터, 지금 이제 데이비드 숄츠가
아버지가 이제 이 솜사탕 들고 있는 이런 사진을 올렸는데, 데이비드 슈월츠 진짜 아버지인지 모르겠어요. 올렸고, 여기 이제 코튼 캔디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거를 리플 589님이 게마트리아 이 코튼 캔디를 넣으니까 제러드 쿠슈너와 리플 XRP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리고 이건 데이비드 슈월츠가 또 다른 이제 트위터 내용인데, 그리고 트럼프 보트가 침몰했습니다. 2020년은 마침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데이비드 슈월츠가 지금 이제 9월 6일에 올린 트위터 내용인데,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보고 데이비드 슈월츠가 이제 트럼프를 좀 안 좋게 보는 거 아니냐, 트럼프 보트가 이제 침몰했다고 안 좋게 보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진 않았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먼저 이제 베어러블가의 그림에 있던 그 빙산 위의 트럼프,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베어러블가의 그림에서 약간 그 이미지가 바뀐, 이렇게 데이비드 슈월츠랑 빵형,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모습으로 이제 바뀐 이 이미지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이 빙산 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고, 제가 이제 이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 빙산이 점점 녹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빵형이랑 데이비드 슈월츠가 이 바나나를 잔뜩 실은 이 XRP, 금과 연결되는 이 XRP를 잔뜩 실은 이 배를 가지고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려보면, 베어러블가의 그림에 있던 빙산 위의 트럼프라고 하지 않고 트럼프 보트로 우회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빙산 위의 트럼프라고 하면 다 바로 이제 연결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트럼프 보트로 데이비드 슈월츠가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 주식시장과 경제가 이번에 무너지게 되었을 때 페드가 할 수 있는 카드는 이미 거의 다 사용한 상태이고, 침몰하는 보트 위에 트럼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바나나, 그러니까 금을 싣고 가는, 그리고 이제 금이 XRP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금을 싣고 가는 빵형과 데이비드 슈월츠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동성을 위해 금본위 발표와 XRP를 금으로 뒷받침하게 하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2020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에 처해서 그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을 이 빵형하고 데이비드 슈월츠가 금본위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 이게 리플사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그 500원 이하는 싼 가격이다. 지금 이제 380원 찍고 다시 내려와서 280원, 290원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작년 6월 달에 500원 넘어갔다가 하락을 해서 굉장히 좀 지루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500원 이하는 싼 가격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야, 무슨 얘기냐, 500원에 팔았다가 250원에 사면 XRP 개수를 2배로 늘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서 XRP 가격이 뭐 만원, 2만원, 또 뭐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뭐 100불, 그러니까 10만원 이상까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500원 이하가 싼 가격이라는 의미를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2018년도 1월 달에는 500원 안쪽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만원 넘고, 최근에 이제 2만원까지 넘어갔는데, 2만원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체인링크 1000원 이하는 다 싸는 거다, 1000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XRP도 만원, 2만원 가게 되면 그때는 500원이 아니라 1000원 이하는 다 싼 가격이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많은 분들이 할 것이고, 그때 가서 야, 500원 이하는 진짜 싼 가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미 XRP를 안 들고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우리가 미래의 그 시점에 지금 가 있지는 않지만 그 시점을 미리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280원, 29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점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